사실 이준석 이제 전 대표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됐죠. 뭐 그 뭐죠? 18% 예, 포인트 맞춘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유세를 갔을 때 지원 유세를 갔을 때 한 발언을 두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해서 이제 좀 두 분 간에 설전이 이어졌는데 관전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애들 싸움 하는 것 같아요. 애들 싸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보기로 1, 2, 3, 4번 한 거잖아요. 윤석열, 김기현, 그다음에 안철수 4번 이준석. 이거는 이준석, 이제 보기예요. 1, 2, 3, 4위가 아니고.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거를 나를 세 번째로 했다. 그러면 보기 1번 안철수, 보기 2번 하면은 안철수가 1번 한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이 잘못한 겁니다. 왜요? 저를 모욕했습니다. 아니 맞들리셨어요. 성대모사 어제부터 제가 선거운동 열심히 한 죄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가는 게 나는 서로 윈윈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공천받는 노원에 공천하는 거. 이 징계에서 쫓겨나야 되거든. 지금 1년이 내일 모레 풀려요. 그래서 공천해버리면 이거 아니 당 만들지도 못하고 어디 딴 데 무슨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징계해 주는 게 제일 고맙고 안철수 입장에서 뭐겠어요. 분당에 공천받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분이 암묵적으로 서로 윈윈하자라는 게 이거는 뭐 서로 합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딱 보여요. 아, 이분은 공천받고 이분은 내보내고. 그러면 서로 윈윈 아니에요? 아니요. 서로 윈윈하는 전략은 두 분 다 선택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이미 윈윈이 된 것 같은데? 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윤심의 마음을 샀고요. 이준석 대표는 공천이 멀어질수록 웃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당원들도 안철수 대표의 접근 방식을 좋아하진 않을 것 같고 게다가 말이 좀 이상한 게 이거 저희 보자마자 약간 띠용했던 게 가짜 뉴스로 내부 총질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짜 뉴스로 내부 총질이 돼요? 내부 총질은 진짜 뉴스를 가지고 하는 거지. 가짜 뉴스는 아프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보고 뭐 너 이렇게 말랐어 하면 하나도 속상하지 않지만 너 이렇게 뚱뚱해 하면 되게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는 기본적으로 내부 총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워딩을 박아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진짜 뉴스였고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 내가 곧 당이다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그 논란이 된 그 욕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유권자가 한 말을 자신이 이제 받아서 한 말인데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억울한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거짓말은 아닌 거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그 얘기를 해요? 그렇진 않잖아요. 저기서 막 욕한다고 유세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말 그대로 하냐고. 하지 않아요.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아니다. 그게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분이 원래 구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4년 전에도 그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강연인가 어디서 안철수 대표 비하 발언했다고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았어요. 이건 뭐 징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기사에 다 나오는 거고 국민의힘 시절 징계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이 많은 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걸 두고 이제 어린아이들 싸움 같다고 현 변호사님이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대권 후보 감이었고 지금 여당의 지도자급의 인사잖아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기록적인 패배를 기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성은 뭐냐면요. 자기 반성과 김기현 지도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 나와가지고 방송하고 집에서 자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것은 사감에 의해서 본인의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감. 이준석 싫어. 나 이준석 싫고 또 하나의 의도는 뭐냐면 용산에서 이준석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이준석과 발언이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 하고 싶어서 하는 이제 발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저번에 당대표 나가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장 시켜주겠어요? 그거는 뭐 본인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좀 점수를 따서 분당갑에 저 공천 계속 좀 주세요. 제가 이준석 두드러 팰게요. 이러한 사감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이면 분당이 이제 꽃 지역구니까 좀 더 험한 데 가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선 주자로서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니 저 분당 안 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조금 솔직히 대선 주자급 행보로서는 조금
그릇이 조금 작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 선거 어려워요. 저 안철수부터 수도권에 험지에 나와가지고 총선 승리 선봉장이 될게요. 이게 일성하는 게 맞지. 이준석 나빠요. 이게 맞냐고요. 에이. 근데 저희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제 한참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 구성원 걱정하는 청취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희요? 네, 7663번님이 김재섭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져서 수도권 당협위원장 대거 물갈이설 있던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저는 괜찮지 않을까요? 굳이 도봉구가 나온 스타를 굳이 하면 더 이상 도봉구엔 스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안위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김재섭 위원장이 스스로 저 지금 굉장히 무서워요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공천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인재근 의원이 사실은 이제 조금 고령이셔서 제가 볼 때는 일선 후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 전략 공천이나 혁신 공천이 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더 김재섭 위원장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제가 그렇습니다. 예측하기에 김재섭 위원장이 저는 이준석계입니다라고 외쳐도 그 지역 도봉에는요 김재섭 위원장 공천 줄 것 같아요. 그저 어렵거든요. 김재섭 위원장만큼 해낼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준석 전 대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제 제가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와 살다가 밥하고 고기랑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준석 전 대표요?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배가 좀 나왔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던데 대표. 진짜. 알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받나 보지 뭐. 빨리 내쫓아줘야 되는데 안 내쫓아줘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이준석 대표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제명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제명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 제명해주기 바라고 있을 거라니까요. 빨리 제명해야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환영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둘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냐 안 하냐 보면 돼요.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면 빨리 제명시켜줘서 하는 거예요. 이 제명시켜주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해서 제명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나 공천 주세요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제명당했으니까 내가 뭐 무소속이든 신당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싸움은 더 이제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요. 이준석 대표가 제명을 원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도 그 시작이 안철수 대표인 거는 본인 스스로 납득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안철수에 의해서 제명이 됐어? 라고 하면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럼 누가 해야 돼? 그건 모르겠어요. 김기현. 근데 어쨌든 향후에 이준석, 유승민, 이현주 뭐 이러한 분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가 내년 총선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선거법 개정과 좀 연동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현재 지역구에 나가서 내년에 배지 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 내년 배지 못 달면 4년 동안 더 이상 놀면은 정치 생명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지 달 수 있는 최고로 현명하고 빠른 길을 선택할 것 같다. 그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뭐 어렵게 얘기해요. 당을 만든다. 비례대표 전문 진짜 말이 정당을 많아졌네. 만든다. 선거 이기고 난 그렇게 다음에 얘기하면 진짜. 되는 거지. 아니, 어렵게 이준석 전 대표를 저희가 뭐 전화 연결하든지 한 번 더 불러서 모시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현명상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네. 막 진보 진영 계신 분들 유튜브 많이 하는데 네. 내년 출마하실 거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 만들었어요. 아, 진짜? 만드셨어요? 지금 내 홍보 잠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1000명 넘어서 좀 고무됐는데 사실은 아직 라방을 이름이 못하고 뭐라고요? 있어야지. 현근택 TV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구독할게요. 많이 네, 구독해 현재 주세요. 41,797명의 이렇게 구독자가 광고를 한다고? 나도 보고 유튜브 계시거든요. 만들어야겠다. 현근택 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알겠습니다. 공중파를 당신이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